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전역의 미국 교사들이 한국에 대해 배우는 코리아 아카데미가 LA에서 어제 리셉션을 시작으로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은 교육 일선 현장에 있는 미국 교사들에게 단순히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 남북 관계와 미주 한인 사회 등 정치 사회 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다양한 현안을 이해시키고 증진하는 자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구 소리에 맞춰 다 같이 탈춤을 배워봅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따라하는 영어 선생님도, 엉성한 동작에 웃음이 터진 역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미 전역 30개 주에서 50여 명의 교사들이 모인 첫날, 한국 문화체험 행사는 이제 본 교육에서 나와 환영 리셉션의 테마가 됐습니다. 한국의 전통주는 칵테일로 만들어 친근함을 더했고, 항아리에 담긴 여러 김치들은 전통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체험 공간들과 함께 리셉션 식사 중간에는 한복 패션쇼도 열려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USC 한국학연구소와 한미교육자협회 카페가 공동 주최한 코리아 아카데미는 올해 10년째를 맞아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한국을 교사들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So we brought it to USC because it's grown so big now. And we can actually make it even bigger. We plan for more events. We plan to do it around the country if possible, in Atlanta or in Seattle. 아카데미 첫날인 오늘은 한반도 역사부터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을, 둘째 날은 한인타운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셋째 날은 한국의 전통 민요부터 한류를 이끄는 최신 가요들, 그리고 한국 영화를 직접 감상해보는 시청각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교사들이 한국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은 향후 교육 현장에서 다뤄질 민감한 한국의 역사 인식 또는 한국 관련 내용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We have teach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who come here really enthusiastic. Many of them have never eaten Korean food before, have never met a Korean person before, and so this is a true immersion experience for them. Closeness of the family in Korean culture. My students coming from a small school district, their family is very, very important to them. Many times you have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s, and they're all very close with each other. They all take care of each other. And that to me was the one thing I really came away with from this last year. 미국 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첫날 전통문화 체험을 시작으로 한국의 정치와 역사, 문화, 사회, 그리고 한인 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다른 주제로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한인 5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이 문제를 발의안으로 상정해 투표에 붙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법안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조정위원 소송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질 계획입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한인 원고 측은 시민 투표를 통해 위원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주민 투표가 허락되지 않는 LA시 헌장이 가주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판사가 9월 달로 예정된 공판에서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지지자 서명을 모아 발의안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The Koreatown plaintiffs asked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 referendum. That is a special process where if the citizens of the city disagree with the law, they can put on the ballot a proposal for different action. 이와 함께 연방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 위반에 대한 소송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에이킨 건프와 같은 대형 로펌들이 무료로 변론을 맡고 있지만 들어가는 법률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한인단체들과 교계가 협력해 힘을 모으게 됩니다. 선거구 단일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전단지가 대형 교회와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부대 비용만이 아닌 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일화가 될 경우 또 이번에 법정에서 우리가 이길 경우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위상이 LA시에서 또 가준에서 상당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거나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가 있거나 상당히 그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소송은 10월 7일부터 심리가 시작됩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지렛대가 될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경찰의 과잉 진압 혹은 대응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에는 또다시 인종차별 논란으로 불거지는 모양입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불법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한 거리상인과 경찰 사이에 실갱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거리상인을 제압하기 위해 땅에 넘어뜨렸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목이 졸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시민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거리상인은 정신을 잃은 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시간 반 만에 사망했습니다. 논란의 대상은 목을 조르는 진압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경찰에서 금지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This incident was a tragedy. There will be a very thorough investigation. That if we have to go back and retrain people in what's appropriate, we're ready to do that. To make sure that people, members of the police force, of course, do enforce the law regularly, consistently, but do it in the right way. 한 시민단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4년 목을 조르는 진압으로 용의자가 숨진 이후 이러한 진압 방법은 뉴욕 경찰에서 금지됐지만 지난 2004년에도 약 2.7%가 이러한 진압 방식과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4.4%로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입니다. And the result is he is no longer with us. 지난주 캘리포니아 스탁턴의 은행 강도 진압 과정에서 인질로 잡혔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18일 캔사스시에서는 경찰과 추격 과정에서 용의자와 충격이 오간 후 동승한 5살 여자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같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게 되자 경찰의 부주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당구는 여전히 많은 한인들의 스포츠이자 대중적인 오락인데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빌리아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젠 고인이 된 한국의 전설적인 선수를 추모하기 위한 대회여서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당구공이 절묘한 회전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마치 자로잰 듯한 각도를 유지하며 마지막 타구를 성공시킵니다. 2014 버호벤 오픈 토너먼트 결승전 예승전에서 전승을 이루며 결승에 오른 스웨덴의 토비언 블룸달 선수가 올해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The final is very difficult, but it was many tough players. Even I had to fight in the qualification round to go into the final. So really satisfied with this. 지난 7월 15일부터 대장정을 시작한 이번 대회는 올해로 14년째. 특히 올해는 지난 2004년 고인이 된 전 3쿠션 세계 챔피언 고 이상천 선수의 추모 10주년 기념 대회여서 당구 강국 한국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이상천 선배님 그 추모 기념 시합이에요. 액츄얼리 저 10주년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되셔서 그분을 기념하는 시합이고 지금 이 시합이 14번째 시합이에요. UMB라는 세계 당구 연맹이나 CPB 그건 이제 북남미 그 컨페더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컨페더레이션 그리고 USBA 미국 그 트리쿠션 거버닝 바디예요. 그 트리쿠션을 관할하는 이런 협회에서 새 협회에서 이제 도와주시고 여러 면으로 이제 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3쿠션 빌리아드는 유럽이 강세였습니다. 결승전에는 스웨덴의 토비용 블룸달과 벨기에의 에디맥스가 당구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은 매 순간마다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로는 김경률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당구 평소에 굉장히 많이 치고요. 계속 여기 세계적인 선수들 오니까 제가 계속 와서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역시 세계적인 선수들이 굉장히 진짜 잘 치는 것 같고요. 이번 대회에는 총 상금 4만 5천 달러를 넣고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온라인 매장에선 순도가 높은 가루 형태의 카페인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에 이를 복용한 10대 소년이 사망하면서 미 식품의약국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나 젊은 성인층에서 각성제로 선호하는 가루 형태 카페인입니다. 차 숟가락 하나 분량이 커피 25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과 비슷할 만큼 순도가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한 10대 소년이 이 가루 카페인을 과다 복용해 숨졌습니다. The tendency is to actually take a teaspoon or a scoop, which is what most people would do, not knowing what a standard dose is. So the chance of overdosing is exceedingly high, and that's my main concern. 조사를 벌여온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가루 카페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루 카페인은 가정에서 적정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제품 주의 문구도 부실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경련이나 구토, 위장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가루 카페인의 위험성이 밝혀진 만큼 온라인 판매를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라면서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민항기 격추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반군이 사건 현장 접근을 막은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푸틴 대통령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조사 관련 직접적인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and President Putin in particular has direct responsibility to compel them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That is the least that they can do.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는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여러 증거들이 우크라이나 반군의 소행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모스크바가 이런 비극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포르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항공기 격추 사건은 9.11 테러와 마찬가지라며 러시아를 비난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민항기 격추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압박이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